건들건들의 새로운 시리즈 전장의 영웅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전장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지. 인물 선정에 특별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심장을 일렁이게 하는 이 묵직한 사연의 주인공들이라고나 할까. 아마 오늘 소개하는 인물이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과연 어떤 사연의 주인공일지 슬슬 시작해봅시다. 찰스 어팸?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뉴질랜드군 소속으로 2차 세계대전 중에 2개의 빅토리아 십자 훈장을 받은 유일한 전투병이야. 참고로 이 빅토리아 훈장은 전투 중에 수훈을 세운 영연방 국가 군인들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무공 훈장이지. 미국의 명예 훈장이랑 동급이구만. 굳이 따진다면 이 빅토리아 십자 훈장이 훨씬 희소 가치가 있어. 명예 훈장은 지금껏 3,400개 넘게 수여됐지만 이 빅토리아 십자 훈장은 1,300개 약간 넘게 수여됐거든. 거기다 빅토리아 훈장을 2번 수여받은 사람은 역사상 딱 3명뿐이지. 무슨 수훈을 세우셨길래 그렇게 귀한 훈장을 2개씩이나 받았다는 거야? 그건 뭐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양력부터 소개할게. 플레임은 찰스 헤즐릿 어팸. 1908년 뉴질랜드 동부의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출생. 변호사 집안 출신이라 나름 유복하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런 티를 내지 않는 아이였어. 같은 반 친구가 따돌림을 당할 때도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구만. 맞아. 그리고 이 목장 운영이 평생 소원이어서 캔터베리 농과대학을 졸업한 다음 목양업자를 거쳐 뉴질랜드 정부 소속의 농장 평가인으로 착실하게 경력을 쌓아나갔지. 1938년엔 이 평생의 동반자가 될 여인과 약혼까지 했는데 이듬해인 1939년 9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그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게 되지. 평화로운 뉴질랜드에 세계대전이 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용히 잠들어 있던 그의 정의감이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어. 저 악마 같은 나치놈들을 처단해야 돼. 사실 어팸은 뉴질랜드 지역 방위군에서 5년간 복무하며 중사로 제대한 군 경력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살 나이에 일말의 주저없이 제2 뉴질랜드 원정군의 이병으로 자원 입대를 하지. 중사로 제대하신 분이 왜 그러셨대? 상부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바로 일병으로 진급시킨 다음 이 사관 후보생 훈련소로 보내려고 했는데 이 어팸이 극구 사양했지. 저는 지휘하려고 입대한 게 아니라 싸우려고 입대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훈련에 매진했는데 농장 일로 단련된 강철 체력과 이 대졸자 출신의 뛰어난 학습 능력, 나치를 없애고야 말게 되는 정의감에 이 중사 짬밥까지 더해지면서 슈퍼히어로의 탄생을 예고하게 되는데, 슈퍼히어로면 뭐 특별한 능력도 있다는 얘기야? 당연하지. 이 어팸은 사격술이나 총검술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 나에겐 더 강력한 화력이 필요해. 더 강력한 화력에 목말라 하던 어팸의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수류탄이었어. 목동 시절 이 돌팔매질로 단련된 어깨 힘과 절묘한 제구력을 바탕으로 훈련을 거듭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수류탄 투척 능력을 갖추게 된 거야. 이야, 그쯤 됐으면 뭐 일병 꼬리표는 떼야 되는 거 아니야? 상부에서도 어팸을 중사로 진급시킨 다음에 거의 반강제로 이 사관 후보생 훈련소로 보내버렸어. 그런데 이 훈련을 받던 입장에서 시켜야 하는 입장이 되면서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지. 각 잡고 사열할 시간에 총을 한 발이라도 더 쏘고 수류탄을 하나라도 더 던져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회했다간 측면이 노출돼서 다 죽습니다. 장교가 앞장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야, 이게 장교들한테 지적질하다가 이게 눈밖에 났구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1940년 11월 사관 후보생 과정을 최하위 성적으로 마치고 이듬해 3월 그리스로 파견됐어. 그 당시 그리스면 영연방군과 그리스군이 한참 이탈리아군을 몰아붙일 때였으니까 어팸이 실전 경험을 쌓기엔 나쁘지 않았겠는데? 전혀. 죽을 맛이었지. 이 물갈이를 잘못했는지 이질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 그런 와중에 이 독일군이 그리스로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일방적으로 밀리다가 급하게 크레타 섬으로 철수했지. 크레타 섬? 그 살벌한 지옥도로 갔다고? 크레타 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어팸의 행적을 살펴보기 전에 왜 영연방군이 크레타 섬으로 후퇴했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 한마디로 말해서 전략적 요충지였어. 그리스가 유럽 남부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면 크레타 섬은 동지중해의 불침항목 역할이 가능한 곳이었지. 불침항목? 영연방군이 섬을 점령하면 항공기를 동원해서 북아프리카의 롬멜 군단을 공격할 수도 있고 추측국 루마니아에 있는 유전지대를 폭격해서 독일군의 석유 공급선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지. 추측군이 섬을 점령하면
동지중해 제공권을 확보해서 막강한 영국 지중해 함대를 견제할 수 있고 아프리카 대륙을 한 바퀴 삥 돌아서 북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영국군의 다 된 해상 보급선에 재를 뿌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양측 모두에게 전략적 요충지다. 아이 그렇지. 문제는 양측 모두 싸울 여력이 별로 없었다는 거야. 일단 영국군의 경우 그리스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병력이 5만 명 정도였는데 18,000명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북아프리카로 돌려 롬메를 막아야 했어. 그럼 독일군은? 영국의 지중해 함대가 제해권을 쥐고 있으니 그리스 본토에서 160km 떨어진 크레타 섬까지 수송 선단을 보내기가 어려웠지. 그러니까 전차나 차량, 야포 같은 걸 보낼 수가 없다, 뭐 그 말이지? 맞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독소전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 자출 가능한 병력도 제한적이었어. 그래서 히틀러가 크레타 섬 침공 작전명 머큐리를 승인할 때 한 가지 단서를 붙였어. 소련 침공에 절대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도록. 그래가지고 하늘길로 쳐들어왔던 거구만. 아이 그렇지. 자, 그럼 이 동지중해의 불치망모 크레타 섬이 지옥도로 변해가는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자고. 1941년 5월 20일 동틀 무렵 크레타 섬 말레메 비행장 인근에 독일군 제287 슈투카의 폭격이 시작되며 크레타 섬 전투에 서막이 오르지. 한 차례 폭격이 지나간 후 비행장 상공의 제252 수송기 편대에서 이 공수부대원들의 고공 점프가 이어졌어. 하지만 비행장 주변에 대기 중이던 이 뉴질랜드군이 공격을 퍼부어서 착지하기도 전에 사살되는 경우가 태반이었지. 저런 상황이라면 무사히 착지해도 이게 살아나기 힘들지. 그러니까 당시 독일군 공수부대 낙하산은 두 팔을 버둥대서 방향을 조절하는 방식이라 휴대하기가 권총이나 나이프 정도였어. 그러니까 걸리적되는 건 아예 휴대 불가구만. 아이 그렇지. 소총이나 기관총 같은 건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다음 그거 찾을 때까진 권총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었어. 당시 크레타 섬 주민들도 이 독일군 소탕 작전에 뛰어들었는데 이 낙하산으로 보급된 독일군 무기를 굉장히 유용하게 썼다고 하더라고. 아이 근데 말이야, 독일군이 그날 그 장소로 쳐들어오는 걸 뉴질랜드군이 어떻게 알았지? 애니그마를 탈탈 털어서 독일군 암호를 해독했나? 빙고! 거사일이 5월 20일이라는 것까지는 알아냈어. 예상 침투로는 이게 어떻게 알았대? 그건 굳이 암호 해독을 할 필요도 없어. 크레타 섬에 총 3개의 비행장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크고 이 그리스 본토랑 제일 가까운 비행장이 말레메 비행장이거든. 그리고 바로 인근에 이 물지하 수송이 가능한 항구도 있어. 슈트카로 비행장 인근을 쓸어버리고 나서 공수부대를 투입해 비행장을 확보한 다음 병력 증원해서 나머지 비행장이랑 항구까지 접수한다. 그 항구로 야포랑 전차들이 오면 뭐 게임 끝나는 거지. 계획 한번 야무지네. 그런데 결국 계획대로 됐어. 공수부대원들이 여기 저기서 떼죽음 나가면서 이 시간을 끄는 동안 제252 수송기들이 하나 둘 이 비행장에 착륙을 하더니 중화기로 무장한 산악부대원들이 쏟아져 나왔던 거지. 결국 침공이 시작되고 하루 만인 1941년 5월 21일 말레메 비행장이 독일군 손에 넘어가지. 역시 매는 장사 없구만. 애초에 이기기도 어려운 싸움이었어. 영연방군은 그리스에서 워낙 급하게 빠져나오느라 이 중화기나 차량은 대부분 버리고 왔고 심지어 탄약도 부족했거든. 그나마 믿을 구석은 영국의 지중해 함대였는데 이 하늘길로 쳐들어오는 독일군 공수부대를 제지한 데는 뭐 딱히 큰 도움이 안 됐어. 그리고 말레메 비행장이 이 독일군한테 넘어간 후부터는 이 독일 공군의 주요 임무가 이 지상전 지원에서 이 지중해 함대 타격으로 바뀌었어. 결국 지중해 함대는 큰 피해를 입고 이 크레타 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 그냥 가버렸다고? 섬에 있는 영연방군이랑 그리스군은 다 죽으란 소리잖아. 살아남을 방법이 한 가지 있지. 그게 뭔데? 말레메 비행장을 탈환하는 것. 바로 이 탈환 작전의 선봉에 나선 사람이 찰스 어펜이야.